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재무행정 확인학습 2 예산 이론의 전개 부분을 확인학습을 해보겠습니다. 교재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펼치셨나요? 네, 그러면 오늘도 다 맞추면 좋지만 다 맞춘다는 것보다는 문제를 잡고 익숙하게 연습을 해보고 적용해본다. 이렇게 의의를 두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재무행정 2 224페이지를 펼치시고 확인학습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합리주의냐, 점증주의냐. 자, 둘 중에 골라야 되겠죠. 자, 이건 정책을 재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재정의 뒷면에는 정책, 정책의 뒷면에는 재정이 그대로 항상 같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존의 정책 약간의 변화입니다. 기존 정책에다가 약간씩 변화시키는 거. 이건 바로 점증주의죠. 이것은 정책 결정 모형에서 사용해도 되고 예산 이론에 사용해도 됩니다. 자, 2번을 가봅니다. 1번 윌답스키. 자, 이 사람 예산 형태 유형 중에서 국가의 경제력은 낮지만 재정 예측력이 높은 경우 이 윌답스키가 예산 문화론에서 두 가지 변수를 썼죠. 어떤 걸 썼냐면 재정적인 안정, 예측 가능성, 그리고 그에 따라 재정력의 정도. 자, 요렇게 해서 예측력이라는 것은 안정성을 이야기하고 경제력이라는 것은 국가의 웰스, 부의 정도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재정력은 경제력은 낮지만 예측력이 높다. 이런 형태가 바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이 도시국가 형태에서 나타나는 세입 예산이죠. 선진국은 어떻죠? 재정력도 높고 예측력도 높고, 후진국 어떻죠? 경제력도 낮고 예측력도 낮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 표, 윌답스키 표 확인 점검 해두십시오. 3번 갑니다. PPBS. 자, 계획예산제도와 연기준 예산제도 이 둘을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둘 다 만약 공통적 속성으로 본다면 둘 다 총체, 점증 어느 쪽? 그렇죠. 총체주의입니다. 다른 말로 합리주의죠. 근데 만약에 PPBS, 제로베이스를 비교해서 둘 중에 더 총체주의를 골라라라고 한다면 뭘 고른다? 연기준 예산이 더 합리주의적 예산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문에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세요. 네. 4번을 가볼까요? 4번. 자, 합리주의냐, 점증이냐. 자, 이것은 대안 선정 시에 수년제 같이, 자, 내부 비율, 내부 수익률, 비용 편익 비율, 이러한 경제적 분석을 전제로 하는 것은 합리주의죠. 점증주의는 뭐였습니까? 점증주의는 이해관계자들의 조정, 협의, 타협점, 이걸 토대로 해서 결론을 맺는 것을 점증주의라고 불러주죠. 앞에서 말했듯이 이건 예산 결정 이론이자 정책 결정 이론으로서 같습니다. 네, 5번을 가보죠. 5번. 자, 성과주의와 계획주의 둘 중에 고르세요. 자, 예산제도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 일 자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아무래도 단위 원가와 업무량의 관계로 파악하고는 PBS, 성과주의 예산제도죠. 근데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까지 고려한다. 자, 세입과 세출이라는 것은 결국은 돈이 얼마 들어올 거고 그걸 토대로 해서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쓸 것이다 라는 것, 이렇게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계획주의. 그렇게 됩니다. 앞에는 성과주의, 뒤에는 계획주의. 계획은 장기적이고 항상 예산은 단년도입니다. 1년도. 그래서 연동시키는 거죠. 네, 그 점을 알고 싶습니다. 9급치고는 조금 까다로운 지문이었죠. 네, 그래서 9급이라서 다 쉽진 않고 이렇게 난이도를 조절하는 지문들이 특히 내년 전공 필수 과목 시대는 더욱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잘하고 행사에 대한 확인 학습과 더불어서 이해의 베이스를 잘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느껴두시기 바랍니다. 자, 6번 가죠. 6번. 자, 품목별 예산은 하향, 상향, 어느 쪽? 품목 단위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상향식이면서 점증주의 형태의 예산의 과정을 거치죠. 근데 계획에서 플랜을 짜고 프로그램을 짜고 그 아래에서 이제 엘리멘터리 요소로까지 내려가는 이 계획 예산 제도는 전형적인, 그렇죠, 하향식. 그래서 합리주의라고 불렀던 겁니다. 합리주의, 하향식 접근을 원칙으로 하죠. 자, 7번 갑니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유리한, 재정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부 예산을 감시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 이게 재정민주주의인데 통제 관리, 어느 쪽? LIBS 하면 꼭 통제지향적 예산제도요. 핵심적 컨셉, 만행자각 핵심적 컨셉을 꼭 기억하시고, 관리지향적, 관리주의적 예산하면 PBS, 성과주의, 그리고 계획하면 PPBS. 제로베이스는 뭐였죠? 그렇죠. 제로베이스는
우선순위 랭킹이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러한 아주 중요한 사항들 만행적적 실전 개념을 꼭 확인 점검하고 계십시오. 자, 8번 가보죠. 8번. 자, 둘 중에 PPBS냐 제로베이스냐 계획과 예산을 개념으로 이해하고 예산 제도의 단연도를 극복하려고 했다. 즉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매년 예산을 연동시켜 가려고 했던 것, 이게 바로 PPBS죠. 그래서 장기 계획과 단기 예산의 결합, 이겁니다. PPBS. 이 PPBS는 진행 방향이 굉장히 하향적에 비해서 좀 집권적인 모습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또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9번 갑니다. 계획 예산 제도는 품목별 예산과 달리 정책이냐 부서냐 어느 것으로 예산을 배정한다? 계획 단위이기 때문에 계획은 하위 부서가 아니라 정책 단위, 국가적 정책 단위입니다. 부서 단위에서 가는 것은 주로 대표적인 게 그렇죠. 단위 원가와 업무량의 관계로서 예산을 파악하는 PBS가 부서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정책별을 골라야 되겠죠. 10번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 또는 활동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국민이 정부의 추진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죠. 네, 있다가 되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가볍게 바로 확인학습 체크 풀어봤는데, 자, 언제든지 내용이 이해 안 되는 것들은 네이버 카페 만행작에 질문 Q&A 올려주시고 혹시나 놓친 내용들은 다시 기본서를 조금 리딩 복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안녕.